작년 11월에 상장 때도 이렇게 4종목을 비교를 해봤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와 제가 2종목의 비중을 줄이라고 몇 년째 말씀드려요. 근데 안 좋기 때문에 줄이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보다 월등히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 차이나전기차와 삼성전자, 이 2종목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비중을 줄이라고 몇 년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삼성전자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비중을 줄이라는 것이죠. 투자를 하고 안 하고 언제 얼마에 사고 당연히 본인의 판단과 본인의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오면서 아직 초보이고 불안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장 믿을 수 있고 안심이 된다고 생각하는 삼성전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시작을 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실링가족에 합류하기 전에 아마 삼성전자가 비중이 가장 많았을 겁니다. 우리 합류해서 같이 이런 좋은 종목들 비교해서 보면서 비중을 점점 줄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비중 분포를 보면 다른 종목들보다 삼성전자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투자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다시피 과거에 삼성전자에 많은 비중을 두고 투자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1990년 중반 때부터.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지금처럼 또 이런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국내 증시 상황도 지금에 비하면 거의 까막눈 정도. 아침에 신문 나와야 그 신문 보고 이런 정보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가도 알게 되고. 하물며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었어요. 지금은 국내 시장 상황도 즉각적으로 모든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완전히 오픈되어 있어요. 이런 인터넷 시대이고, 매수, 매도, 손안의 컴퓨터, 이 핸드폰으로 마음대로 길에 걸어가면서 밥 먹으면서 이 지구촌의 주식들을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미래의 상승률, 수익률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참고 자료로 그동안의 과거 5년, 10년 동안의 이 수익률을 참고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이스의 또 하나의 새로운 상장한 좋은 ETF 종목, 올해 9월 12일 날 새로 상장했습니다.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 7, 다 말씀드렸죠? 이 종목 올해 가장 급등을 했던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매그니피센트 7이에요. 여기에 어도비, 브로드컴, 시스코 이렇게 1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종목을 보면 타이거 미국 탑 10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종목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올해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두 번째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과 비슷한 수익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자산 운용들 보면 삼성자산운용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가 올해는 순매도로 전환을 했어요. 작년에 1조 7,580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던 삼성자산운용에서 코덱스죠. 1조 513억 원이나 빠져나갔습니다. 신한자산운용은 작년 대비 개미 순매수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어요. 작년 대비 순매수 규모와 증가율 모두 1위를 기록했어요. 또 이 신한에서도 소울,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나오죠. 한국의 20%, 미국의 80% 이렇게 비중으로 하는 이러한 좋은 종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442억 원어치 순매수를 기록했던 신한자산운용, 올해만 개미 투자 자금이 5,857억 원으로 몰렸습니다. 증가율이 무려 1225%. 신한의 소울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2위 한국투자신탁운용 증가율 204%를 완전히 6배 이상 압도하는 수준이에요. 신한자산운용의 소부장 나왔죠? 소울 2차전지 소부장 제일 먼저 나왔어요.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이 시리즈가 주요했다는 평가예요. ETF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투자하는 이른바 똑똑해진 이 개미들의 특성을 가장 먼저 반영을 했다는 것이에요. 실제 신한자산운용의
소부장 시리즈를 필두로 대형 운용사들도 세분화된 분야에 투자하는 ETF 상품들을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시장 자체도 작년보다 크게 활성화됐어요. 작년에 50조 원 규모였던 ETF 시장이 올 들어서 100조 원을 돌파하고 현재는 120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앞으로 국내 ETF 시장은 규모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빅테크주들에 투자하는 ETF 시장 한번 들여다보면 미국 빅테크에 투자하는 ETF 순자산 규모가 올 한 해 동안에만 2조 4천억 원 이상 불어나면서 완전히 흥행몰이를 했습니다. 지난해 말 등장한 챗GPT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의 선두주자인 빅테크에 관심이 쏠린 덕분입니다. AI 산업과 뗄 수 없는 로봇 ETF는 같은 기간 순자산이 10배 이상 급증했어요. 미국의 나스닥 1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국내 상장 ETF가 14종이에요. 순자산 총액이 연초 3조 2153억 원에서 올해 말 4조 9647억 원으로 1조 7494억 원이 증가했어요. 나스닥 100 지수 알고들 계시죠? 나스닥 이 종합지수 약 3,000개 정도 되는 이 종목들 중에 시가총액 상위 알짜 100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정보기술 IT 관련주 비중이 57%에 달합니다. 나스닥 100 ETF를 매수하는 것은 곧 빅테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스닥 100을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안에는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주들 다 들어가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 종목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 종목만 뽑는다 그러면 나스닥 100 대표적으로 또 13년 가장 오래됐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만원짜리가 10만원 가까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기술주의 대표적인 또 미국에 직접 투자하게 되면 QQQ 그 종목이죠. 그래서 빅테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격이에요. 매그니피센트 7으로 불리는 이 대표 빅테크만 선별 투자하는 ETF들도 몸집을 크게 불렸습니다. 연초만 해도 3개에 불과했던 빅테크 대형 이 테마형 ETF가 현재 10개까지 늘어났어요. 순자산 총액 역시 같은 기간 1조 5,555억 원에서 2조 2,427억 원까지 7천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 ETF와 빅테크 테마형 ETF의 순자산 총액은 올해 2조 4,366억 원 늘어서 총 7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전체 주식형 ETF 순자산이 10조 8천억 원 증가했어요. 근데 그 중에 22%가량이 빅테크 관련 ETF에서 발생한 셈입니다. 현재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중에서 시가총액 1위, 여러분들 대부분이 투자 중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2조 6,161억 원. 그 다음이 테크주 중에서 타이거 미국 테크탑 10 1조 6천억이 넘었죠. 그 다음이 타이거 필반나 1조 6천억 넘었습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 기술주, 테크주, ETF들이 1등, 4등, 5등 차지하고 있어요. 이 종목들 여러분들 대부분 투자 중인 종목들이고 특히 올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본격적인 이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어요. 내년에 2024년에는 성장주 열풍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AI, 로봇은 물론 반도체, 바이오 등이 유망 업종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